그러면 오고 있을 것 같으니까 유찬이가 와야 되는데 일단은 나오고 있어보자. 오늘 좋았대. 오고 있대. 그러면 엄매 1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엄매 1등을 꼭 받으시길 바라는 바이 외나. 그래서 진도 다 끝낼게. 1학기 전체 엄매 내용을 전부 다 살펴보는 마음으로 진도를 좀 빡빡하게 나가봅시다. 그래서 3월에는 학교 가서는 다 아는 내용 수업 시간에 들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게 목표다. 그리고 문제풀이를 왕창 하면 돼. 문제를 풀면서 이제 개념들을 정리해 나가면 되거든요. 일단 그 어떤 암기 과목보다도 암기 내용이 할만한 재미있는 엄매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감 가지시고 수능 문제를 거침없이 풀 수 있게끔 엄매를 마스터해 봅시다. 그래서 이거 고등국어 고고 문법이거든요. 그래서 막 이게 기본편, 문학, 독서 이렇게 있을 텐데 우리는 문법을 구매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1년 내내 잘 쓸 거고 여러분 맞춰서 자습서 나중에 사시면 되겠고 성의고는 현대인쌤 되면 또 그거에 맞춰가지고 더 응용되는 내용들을 많이 살펴볼 거니까 어쨌든 우리 좀 어렵게 가봅시다. 어렵게 되게 깊은 내용까지 심층적으로 방학 때 살펴놓고 그러고 나서 하면 되는데 한일여고는 ABC 등급이래요. 그래도 좀 어렵게 낼 수도 있으니까 원래 어렵게도 내시고 했었으니까 좀 잘 준비를 해놓으면 될 것 같고 김천여고도 좀 어렵게 항상 출제가 됐었는데 그래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려울 때 1등급 받는 그 쾌감을 좀 느껴보는 과목이 엄매가 되었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우리는 10페이지 들어가기 전에 이것부터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첫 번째 로마자 1단원이 단어거든요. 단원의 시작이 의문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단어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문법 요소의 가장 작은 단위부터 우리가 한번 짚어보자. 의문부터 음절 그리고 뜻의 단위 형태소를 찍고 단어로 가야 됩니다. 소리의 단위인 의문과 음절 의미가 없습니다. 소리의 단위인 의문과 음절에서 뜻을 지닌 말의 가장 작은 단위 형태소 거기에서 자립성을 갖추면 단어 2개 이상의 단어의 구와 절 그리고 하나의 문장의 단위까지 이 문법 범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1단원의 단어 밑에 한번 좀 적고 갑시다. 우리가 살펴야 되는 문법의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고라고 하면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의문 소리의 단위지. 그래서 이 파트에서 우리가 뭘 배웠는고라고 하면 의문 체계 자음 체계랑 모음 체계 의문 체계도 배웠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문의 변동 현상 교체 첨가 축약 탈락이라는 4가지의 유형에 맞춰서 의문의 변동도 살펴봤었어. 발음을 하는 것과 관련됐었지 표준 발음법과 관련된 의문의 변동이라는 개념을 1학년 때 열심히 배웠다. 그리고 음절은 정의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소리 덩어리 음절에서 출제되는 요소가 딱히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이 음절이 무엇인지의 개념 정도만 짚어놓으시면 되겠네요. 이러면 소리의 단위의 의문과 음절의 파트 끝. 그리고 형태소는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되지. 형태소의 개념이랑 푸른 하늘이 매우 맑다라는 문장이 던져졌을 때 얘를 형태소 단위로 쪼개서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라고 형태소를 분류하고 형태소의 개념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형태소 파트 말의 단위에 시작했습니다. 뜻을 지닌 말의 가장 작은 단위 말의 단위에서 의미 단위에서 형태소 그리고 거기에서 자립성을 갖추면 단어 그럼 단어에서는 우리가 뭐 알아야 되지? 라고 하면 품사 9가지의 품사로 나뉘어지는 품사 개념이랑 그리고 단어 파트에서는 품사뿐만 아니라 단어 형성법 기억했어야 되지. 어근과 적사를 통해서 파생어, 합성어 만드는 단어 형성법 꼭 아셔야 됩니다.
예비고일 때 조금 해놓기는 했는데 그래도 좀 희발되는 게 이런 문법 내용이니까 다시 한 번 더 차근히 살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와 절은 음절과 마찬가지로 그냥 개념만 아시면 됩니다. 두 개 이상의 어절의 단위에서 주어 서술어 관계 갖추면 절, 주어랑 서술어의 관계 갖추지 못하면 구, 이렇게 개념만 알아놓으시면 되고, 문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야 되는 건 뭐지? 7가지 문장 성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주어부터 서술어까지 문장 성분 7가지 잘 구분할 수 있으면 되고, 문장의 짜임새, 변문장과 혼문장, 그리고 절을 아는 문장에서 명사절, 관용절, 절 구분하는 거 할 수 있으면 되지. 문장의 짜임새, 문장의 구조, 그리고 1학년 내신에 들어가서 문법 요소, 시제부터 높임 표현, 그리고 사동과 피동, 주동과 능동, 부정 표현, 이런 우리 문장 속에 담겨있는 문법 요소들이 마지막 파트. 그럼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국어사입니다. 15세기 한글이 창제되고 난 이후에 훈민정음이 창제가 되었을 때 우리 국어의 모습은 어떠했는고? 라는 중세의 국어의 모습에 17, 18, 19세기의 근대국어, 그래서 20세기 현대국어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어의 역사가 어떻게 변천이 되었는고? 라고 살펴보는 국어사 단어 파트까지가 이제 문법의 범위예요. 이게 이제 수능이고 내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1학기에 전체 범위 다 선생님들이 살펴보시거든요. 무조건 시험 범위로 다 들어가니까 우리도 방학 때 2월 달까지는 이걸 다 끝내놓고 3월부터는 무한 문제를 좀 반복하면서 자신감 있게 등급을 따보자. 그래서 의문, 음절, 형태소, 단어, 구절, 문장, 빨간색 부분이 세부적으로 출제되는 요소들이니까 이거 좀 접목할까? 밑에다가 딱 적어놓으면 여러분도 지도같이 이런 내용들을 배우겠군이라고 예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단어에서는 이제 부품사 시작할 거고 단어 형성법까지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의문이 시작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단어다. 그래서 범위, 그러니까 숙제로 좀 문제 푸는 거는 내고 쭉쭉쭉 빡빡하게 좀 진도 좀 뺄게요. 10페이지부터 시작할게요. 10페이지에서는 단어의 분류에서 체험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 그러면 단어의 분류의 설명부터 한번 들어가 보자. 단어가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물어보려면 뜻을 지닌 말의 가장 작은 단위, 나 머릿속에 남아있으면 형태소의 개념이거든요. 뜻을 지니고 있는 말의 가장 작은 단위 형태소에서 조건 하나가 더 붙어야 돼요. 혼자 쓰일 수 있다는 자립성까지. 그래서 뜻을 지니고에다가 밑줄 그시고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의 가장 작은 단위에서 홀로 쓰일 수 있다는 조건까지. 홀로 쓰일 수 있는 애다가 밑줄 그어서 다시 위에다가 자립성이라고 좀 적고 갑시다. 그런데 단어에서 돌놈이 하나 있어. 얘가 왜 단어로 들어가지? 라고 생각이 드는 의아한 녀석. 조사에다가 동그라미. 홀로 쓰일 수 없지만 밑에다가 뭐라고 적지? 의존 형태소. 홀로 쓰일 수가 없는 의존적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체언이라든지 부사라든지 용언의 어미라든지 앞말에 붙어서 쉽게 분리되는 성질이야. 뗐다 붙였다를 할 수가 있어. 조사가 정말 쉽게 톡 떨어지기 때문에 쉽게 결합되고 쉽게 분리되는 성질이기 때문에 단어로 분류를 합니다. 자립성을 갖췄다라고 그냥 내다보는 거죠. 단어로 분류해다가 밑줄 그시고 의존 형태소고 실질적 의미로 들여다봤을 때도 실질적 의미도 없는 형식 형태소이지만 앞말과 쉽게 분리되는 성질 때문에 단어로 분류를 하더라. 그럼 우리가 두 문장의 예시를 통해서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네라는 사례가 될 텐데, 야 라는 부름이나 응답이나 감탄을 나타내는 말 뭐라고 하지? 감탄사. 높다 라고 감탄을 하네요. 그럼 높다는 나무의 상태나 성질, 나무의 성질이 높은 성질을 지니고 있어. 상태나 성질을 풀이해주는 말 형용사. 높이에다가 자그마하게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고등학교 문법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높이를 좀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높이는 높이로 태어난 애가 아니야. 높다라는 뿌리에 어근에서 말이야. 높다라는 어근 형용사에서 어근에다가 이라는 가지에 접사를 붙여서 부사로 다시 태어난 거야. 우리가 풍자를 좀 생각해보면 풍자가 남자로 태어났잖아. 김태풍이가 그렇지. 남자로 태어났는데 태국으로 가서 수술을 거치니 김보미 씨로 다시 태어나서 제2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죠? 수술을 거치면 다시 태어난단 말이야. 그러면 단어 역시도 높다라는 형용사로 태어났지만
수술을 거쳐서 이라는 접사를 붙이니 부사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다.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요? 파생어라고 합니다. 어근에다가 접사를 붙여서 다시 파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높다라는 어근에 이라는 접사를 붙여서 부사로 파생이 되었다. 그러면 이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주시고요. 높다의 이에 동그라미 뭐라고 적고 가지? 부사 파생 전미사라고 좀 적어줘. 부사로 파생시켜주는 부사 파생 전미사라고 적고 가겠습니다. 부사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주는 부사 파생 전미사. 수술을 거치면 형용사가 부사도 되는구나 라는 걸 한번 눈여겨보시고, 자란이라고 하면 얘가 활용이 되어 있어. 지금 자란이라는 형태가 기본형이 아니라 꼴 변화를 일으키는 활용이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을 때 기본형이라고 하는, 사전에서 찾는 기본형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지? 고정되어 있는 어감 부분을 찾고 거기에 다자를 붙이면 기본형이야. 그러면 잘하다, 잘하고, 잘하지, 잘하니, 잘한다, 잘하겠다, 잘하라는 고정된 형태의 니은의 관형사를 정성함이 붙였지. 그러면 잘함 위에다가 잘하다 라는 기본형 적어주시고 동사인 거죠. 잠깐만 물 좀 빨리 볼게. 잘하다 위에다가 동사. 잘하다가 왜 동사예요? 라고 하면 상태나 성질의 풀이보다는 움직임이잖아요. 움직임을 나타내주는 말 잘하다의 동사. 나무라는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에 가라는 주격조사가 붙었어. 여기까지도 끄덕끄덕이다, 그지? 다섯은요, 수나 순서를 나타내는 양의 수사야. 양을 나타내주는 다섯이라는 수사에 이내에다가 동그라미. 기본 형태는 뭐로 찾아야 된다? 서술격조사 이다. 활용을 합니다. 이다, 이고, 이니, 이어서 이내. 그래서 서술격조사 이다의 기본 형태 하나 적고 가자. 서술격조사 이다. 그래서 우리가 높이를 좀 주목해 볼 수가 있었어. 형용사로 태어나서 부사로 다시 태어났다. 두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너라는 사람을 대신 가리키는, 너라는 2인칭의 대명사에 는이라는 보조사가 붙었지. 화제이거나 대조의 의미를 나타내주는 주격조사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조사 파트에서 한 번 더 얘기할 텐데요. 는은 주격조사가 아니라 보조사야. 화제거나 뭐를 나타낼 때, 대조의 의미를 나타낼 때 조사 는을 붙이거든. 보조사야. 그리고 그루는 그루인데 저그루하고 저라는 지시성을 지니고 있는 관형사가 그루를 수식하고 있구나. 저에서 그루로 하사그 소, 이렇게 명사를 수식하는 지시성을 지니고 있을 때 지시 관형사. 어서 와. 그러면 그 시간이 6시 또는 8시 반이거든. 오늘 우리가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그러니까 준우가 지금 7시인 줄 알고 온 것 같은데 혹시 자습을 좀 하고 있을 수 있겠니? 옆강의실에서. 네. 공부하고 있을 거 있나? 네. 그러면 공부 좀 하고 있어줘. 8시 반에 얘기하자. 너라는 대명사 뒤에 는이라는 동사를 붙이고, 저가 그루를 수식하고 있으니까 저는 뭐다? 지시관형사. 그리고 이번에 다섯은요, 수나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가 아니라 그루는 그루인데 몇 그루하고 다섯이 그루를 수식하고 있어. 이럴 때 또 수관형사입니다. 그루라고 하면 단위성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위성 의존명사고요. 몇 그루에 꼭 몇을 수식을 받아야만 되는. 그리고 의는 관형격 조사. 그리고 높이를 또 주목해야 되겠네. 높이에다가 자그마하게 별표 하나 치시고, 마찬가지입니다. 높다라는 형용사로 태어났는데 수술을 거쳐서 명사로 다시 태어난 거야. 그러면 이에다가 동그라미. 이런 접사를 우리는 뭐라고? 명사 파생 전미사라고 불러야 됩니다. 부사를 파생시켜주는 전미사 이도 있고 명사로 파생시켜주는 명사 파생 전미사도 있구나. 높이에서의 이 명사 파생 전미사. 을이라는 목적격 조사에 알겠니? 뭐라고 찾아야 될까? 사전에서 찾을 때 알겠니는 R이라는 어간에다가 다 기본 형태 붙여서 알다가 기본형이다. 그지? 알겠니 밑에다가는 알다라고 적어주시고 동사입니다. 움직임을 나타내는, 작용을 나타내주는 동사. 그러면 2번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배울 분사는 단어를 분류해 놓은 거야. 의미를 지니고 있는, 뜻을 지니고 있는 말을 가장 작은 단위에서 자립성을 지닌다라는 조건까지의 단어를 형태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하고
기능에 따라서 5가지로 분류하고 의미에 따라서 9가지로 분류를 하는 단어의 분류라고 보면 돼. 국어의 품사는 의미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 9가지의 품사로 나뉘어져. 그래서 형태상의 불변화, 가변화, 기능상에서는 체현, 수식어, 독립어, 관계어, 용어, 의미상으로는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 동사, 형용사 이렇게 붙이면 돼. 그리고 조사 안에 우리도 이거 밑줄 쭉 긋고 갈까? 서술격 조사 이다가 좀 돌lum이야. 서술격 조사 이다는 가변화에 속한다. 형태를 변화시키는 가변화다라고 기억해 주시고, 왼쪽 귀퉁이로 가시면요, 단어의 특성이 쌤 시중에서 고고문법이 제일 마음에 들거든요. 왜냐면 이런 예외 상황까지 너무 잘 다루고 있어서 우리가 내신 대비해서 꼭 알아야 되는 핵심이라든지 선생님이 좀 어렵게 출제하셔서 벽까지에서의 예외 사항을 건드리는 것까지 다 담겨져 있어서 고고문법이 참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쌤이랑 문법 했었던 사람들은 이미 책 사놨잖아요. 그죠? 그 책 그대로 씁시다. 알았죠? 작년에 문법하면서 샀던 책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단어의 특성에다 크게 별표 하나 치시고, 너무 중요해. 한번 생각해봐봐. 단어는 띄어쓰기 단위였어. 모든 단어의 띄어쓰기 단위의 원칙은 단어 단위로 띄었을 때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쓰는 거.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에다가 밑줄. 왜? 돼지꼬리뿅. 의존 형태소, 형식 형태소라고 적자. 조사는 의존 형태소이고 형식 형태소인데, 조사를 좀 예외적으로 우리가 단어로 인정을 했어. 앞말에 쉽게 분리되는 성질 때문에. 그래서 조사는 의존 형태소, 형식 형태소인데 앞말을 붙였어야 돼. 그래서 나무가에서는 단어 개수 몇 개로 따지실 거예요? 나무 하나, 가 하나. 5이네라고 하면 5 하나, 서술격 조사 이다 하나. 알겠니라고 하면 알다 단어 하나. 괜찮지? 여기까지. 두 번째는 한 단어에서 다른 품사의 단어가 파생되기도 한다. 오, 별표 세. 너무 중요해. 잘 봐. 서술어 형용사 높다에 접사 이를 붙여서 높이 자란, 자란이라는 서술어를 수식하는 높이라는 부사로 발생시켜도 되고, 높이라는 거 명사 뒤에 를이라는 조사를 붙이거나 이라는 조사를 붙이거나 명사로 쓰일 수도 있고, 이렇게 다른 단어가 다른 품사의 단어로 파생되기도 하더라. 그리고 3번은 우리 시험에 무조건 출제입니다. 3학년 1학기 업내 1등급 우리 꼭 받아야 돼요. 3번에다가는 무조건 출제, 무출이라고 할까? 무출? 무조건 출제되는 내용 품사 통용이야. 이게 시험지에 없다? 있을 수가 없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5 시내에서의 5은 서술격 조사 이다랑 결합되는 수사야. 체언으로서의 수사. 근데 5 그루라고 했을 때 5은 그루를 수식하는 수간형사야. 그리고 4번에 형태가 바뀌는 단어 옆에다가 뭐라고 적지? 가변어. 가변어의 종류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이다. 자란이라고 하면 동사 자라다의 형태, 서술격 조사 이다. 그리고 알겠니는 동사 알다의 활용형. 그리고 형용사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죠. 밑에 4번째 예시로 예쁜이라고 적을게요. 자란, 이네, 알겠니 밑에다 예쁜 화살표 하시고, 형용사 예쁘다의 활용형이라고 적자. 형용사 예쁘다의 활용형으로 예쁜. 이렇게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이다는 활용을 하는구나, 올변화를 하는구나 라는 걸 기억해 놓자고. 오케이. 그럼 내려와서 품사 분류의 기준은 크게 3가지로 나뉘어져. 형태에 따라서 가변어랑 불변어, 기능에 따라서 체언이랑 수식어, 독립어, 가변어, 관계어, 용어, 그리고 의미에 따라서는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 동사, 형용사 이렇게 9가지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 이제 체언으로 좀 더 들어가 볼 건데, 체언에서의 체자가 체에다가 동그라미 몸체자예요. 우리가 몸통의 역할이다라고 하면 핵심 중추 역할이겠지. 문장에서 몸통 기능을 하는 거예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말과 문장 성분으로 쓰이는데, 체언의 2번째 특징이 되게 중요한 특징이야. 이게 예비고일 때 들어서 좀 머릿속에 남아있었으면 좋겠는데, 격조사와의 결합으로, 격조사의 결합에다가 밑줄 7가지 문장 성분이 다 될 수 있어. 문장에서 주어도 되고, 목적어도 되고, 보어도 되고, 부사도 되고, 관형어도 되고, 서술어도 되고, 모든 문장 성분의 독립어까지 7가지 문장 성분은 뭐의 결합으로? 조사와의 결합으로 다 가능한 것이 체언이다. 체언은 모든 문장 성분이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체언을 3가지로 다시 의미 단위로 나눌 건데, 명사, 대명사, 수사로 나눌 거야. 그럼 명사는 사물이나 사람, 장소 등의 구체적인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 밑줄 자. 구체적 대상의 이름에다가 밑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대상뿐만 아니라 관념적으로 존재하는 개념까지 구체적인 이름을 내리자라고 하면 명사. 여러 대상을 두루두루 일으키는 명사는 보통의 대상을 나타내는 보통 명사입니다. 옆에다가 복수 가능이라고 좀 적을까? S의 복수형이 가능해. 사람들, 학생들, 책들, 가방들, 학교들, 운동장들. 하지만 고유명사는 이 세상에 단 하나의 존재이거든요. 특정 대상만을 나타냅니다. 특정 대상에다가 유재석들이라고 하면 이 세상에 유재석, 동명이인이 얼마든지 많으니까 얼마든지 복수 가능한데요 라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가 아는 국민NC 유재석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럴 때 고유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백범들, 안중근들, 백두산들, 한강들, 서울들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고유한 대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복수가 가능하지 않다. 그런데 말이야, 복수로 만약에 사용을 한다면 각 도시에는, 각 나라에는 서울들이 존재하지 라고 했을 때 서울들은 어떤 의미일까? 관용적인 표현으로 모든 국가에는 서울들이 존재해 라고 했을 때 서울들은 도쿄들이 되는 거고요. 워싱턴 DC가 되는 거고요. 베를린이 되는 거고요. 이럴 때 서울들은 뭐다? 도시, 수도를 나타내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각 도시에는 또 한강들이 존재한다 라고 했을 때도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이럴 때 한강들이나 서울들은 보통 명사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려오셔서 자리명사는 혼자 자립해서 쓰이는 보통의 고유명사나 그리고 보통의 보통명사들을 나타냅니다. 의존명사에다가 별표 너무 중요하다.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지만 쓰일 수 있는 명사는 의존명사. 먹을 것이 있다, 할 것이 있다, 다양하게 쓰이는 앞에 꼭 관형어가 꾸며줘야 되는 것. 그리고 수는 주어로 많이 쓰이죠. 쏠 수 있어, 잘 수 있어, 할 수 있어, 먹을 수 있어. 캔의 의미네요. 그럴 리가 없다라는 주어의 의미로 잘 쓰이는 리. 그리고 너뿐이다에서의 뿐, 기다릴 따름이다에서의 따름. 그리고 단위를 나타내는 몇 명이라고 했을 때 명까지. 의존명사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지만 쓰이지라는 것을 꼭 기억해줘. 그러면 먹을 밥이 없다라고 했을 때 밥은 먹을을 생략해도 충분히 문장이 되죠. 밥이 없다. 근데 먹을을 생략했을 때 것이 없다라고 하면 뭐 먹을 것이 없는 건지, 풀 것이 없는 건지, 할 것이 없는 건지, 쓸 것이 없는 건지 꾸며주는 말이 필요할 때 의존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존명사는 반드시 띄어써야 된다는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명사 중에서 늘 출제의 대상이기 때문에 의존명사에 별표 하나 치셨어요? 의존명사에다가 별표 하나 표시하면서 11쪽으로 가보자. 돋보기의 내용이 학교 쌤들은 좀 내신에서 격가지로 이제 함정으로 좀 많이 내시는 편이야. 그래서 의존명사의 종류를 크게 별표 하나 쳐주시고 잘 좀 한번 봐줘. 간형어의 수식을 받아야지만 쓰일 수 있는 명사야 라고 해서 뭐라고? 의존명사. 보편성 의존명사는 문장에서의 자리를 가리지 않아. 주어로도 쓰이고 목적어로도 쓰이고 되게 두루두루 여러 자리에 쓰일 수 있는 그런 명사야. 먹을 것이 없다라고 했을 때 먹을 것이 없다. 주어. 먹을 것을 구하다의 목적어로도 쓰이고요. 먹을 것의 일부이다라는 관형어로도 쓰이고요. 먹을 것에 약하지라는 부사어로도 쓰이고요. 내가 먹을 것이다 라고 하면 서술어로도 쓰입니다. 그만큼 보편성 의존명사는 두루두루 모두 문장 자리에 쓰일 수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주어성 의존명사는 주로 주어에 쓰이는 의존명사인데 나위나 리나 수나 지같이 주어 자리에만 써요. 주어성 의존명사.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줘야 되는 거는 지야, 지. 지에다가 동그라미 짜그하게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시간의 경과라고 좀 적어봐. 이 의존명사 지는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만 의존명사야. 그 외의 경우는 여러분이 의심하지 마시고 무조건 다 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만난 지 횟수로 3년이야. 만난 지 시간이 흘렀던 것이 3년의 시간이 흘렀다.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가 뭐다? 의존명사지다. 하지만 만난지도 몰랐어. 온지도 몰랐어. 야, 너 온지 몇 시간 됐어. 너 온지도 몰랐다. 온지도 몰랐어. 인기척이라도 하지. 온지도 몰랐다 해서 이 지는 오다에다가 니은지가 뭐가 돼야 돼? 어미야, 어미. 어가 오에다가 니은지가 어미입니다. 오에다가 니은지. 그러니 쌤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지는 의심하지 마시고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시간의 경과인지 아닌지.
너가 온 지 30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렇게 얘기하면 지는 시간의 경과 30분이 지났다는 거니까 의존명사. 근데 야 임기척 좀 내지 그래서 언제도 몰랐어 언제 왔어 라고 했을 때 지는 어미 이렇게 생각하는 지가 딱 그 경우밖에 없으니까 구분해서 기억해놓자.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만 의존명사다. 더한 나이가 없다에서의 주어 자리에 쓰이네요. 그럴 리가 없다의 주어 자리에 쓰이네요. 세 번째는 의존명사 중에서 서술어 자리에서만 쓰이는 의존명사가 나름이다. 이다에만 붙습니다. 을이나 가에 안 붙습니다. 뿐이다. 그럴 터이다. 터가 좋다 할 때 그 자리의 터 아닙니다. 요 자리의 터가 좋다가 아니라 그럴 터이다에서의 서술성 의존명사. 2번도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다가 장난을 긁어줘봐. 헷갈려. 너 때문이다 라고 하면 때문이 조사라서 너라는 대명사 뒤에 찰싹 붙여야 될 것 같거든. 아니야. 때문은 명사야. 그것도 체한 뒤에 쓰이기 때문에 관용할 수식을 안 받아도 돼. 그래서 체한 뒤에 또 체한이 나오는 겁니다. 명사 뒤에 또 명사가 나와서 각각의 단어를 띄어 쓰다 보니 너 띄우고 때문인 거죠. 괜찮나요? 그리고 3번에는 수요나 분량 따위의 단위를 나타내는 단위성 의존명사.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에다가 밑줄 한 개만 주세요. 1,000원인가요? 몇 분이죠? 라고 했을 때 단위성 의존명사.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라고 하면 몇 개, 몇 대, 몇 마리, 몇 벌, 몇 자루, 몇 원, 몇 명, 몇 분, 꼭 반드시 몇이라는 수관형사를 필요로 하는 단위성 의존명사. 여기까지 괜찮다면 명사 끝. 두 번째 대명사로 들어가면 명사를 대신하는 거야. 대신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사물이나 장소를 가리키는 대명사는 지시대명사. 이, 그, 저, 이것, 그것, 저것인데 무엇을 가야 돼? 무엇에다가 동그라미, 자그마하게 별표. 슈퍼 가서 무엇을 사왔니? 라고 했을 때 모르는 것을 가리키는 what의 의미라면 미지칭. 무엇이든 좀 사와. 배고프니까 무엇이든지 좀 사와라. 정해지지 않은 것을 나타내는 말을 부정칭.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는 미지칭, 정해지지 않은 것은 부정칭. 여기까지 괜찮나요? 장소는 여기, 거기, 저기, 이곳, 그곳, 저곳, 그리고 어디라고 했을 때 모르는 장소면 어디 가세요? 고등학교 어디 가십니까? 라고 했을 때 어디? 미지칭이죠. 그런데 정해지지 않은 요즘 너무 답답해서 어디라도 떠나고 싶다. 정해지지 않은 곳을 나타내는 어디라도 anywhere입니까? whatever 정해지지 않은 거 whatever. 그리고 어디라도라고 하면 어디 뭐라고 써야 돼요? 부정칭입니다. 아시겠다? 좀 맞춰줄 자꾸 얘기해주면 안 돼? 어디라도 튀어나올 수 없는 거야. 그래. 그렇게 사용하면 된단다. 그 다음에 인칭 대명사에서는요 사람을 대신 나타내는 말에서 인칭을 좀 따져야 돼. 1인칭에서는 말하는 화자를 포함시키지. 나, 우리, 저, 제이, 본인은, 소희는 아들들이 소자라고도 얘기하고 자식들이 어른한테 자기를 낮출 때 소인, 그리고 뭐 소녀, 임금이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는 지라고 하죠. 2인칭일 때는 듣는 이, 상대방을 가리키는 거에서 너, 너희, 당신, 그대, 자네, 여러분, 백기하. 3인칭에서는 제3자, 그, 그녀, 이자, 그자, 저자, 이, 그이, 저희, 이분, 그분, 저분, 저들까지 괜찮니? 3인칭에서는 별표 좀 쳐줘. 미지칭, 부정칭, 제기칭, 진짜 중요해. 대상을 모르는 경우. 누구세요? 라는 거에서 후의 경우라면 누구. 그런데 정해지지 않은 누구라도 좀 만났으면 좋겠다. 에서의 누구는 부정칭. 아무라도 부정칭. 아무개 부정칭입니다. 앞에 나온 명사를 다시 가리키는 말은 뭐라고 생각하면 돼? 제기칭이야. 그랬을 때 당신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 당신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별표. 할머니께서는 당신의 옷을 직접 만드셔 라고 했을 때 높임의 대상을 다시 가리키는 당신은 3인칭의 제기대명사로 쓰인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예시 갈게요. 상규가 자기 계획을 말했다. 이럴 때 상규를 다시 가리키는 자기가 3인칭의 제기대명사인 거야. 자기야 할 때 그 자기가 아닌 거야. 할머니께서 당신 계획을 말씀하셨다 해서는 당신의 할머니를 다시 가리키는 3인칭 제기대명사가 되는 거지. 오케이. 네. 그리고 3번의 수사로 넘어갑니다. 수량이나 순서죠. 수량에다가 밑줄 끄시고 순서에다가 밑줄.
양을 나타내는 말 한번 보실래요? 하나, 둘, 셋, 1, 2, 3 양을 나타내거나 순서를 나타내는 거는 첫째, 둘째, 셋째, 제1, 제2, 제3 순서를 나타내는 서수사까지. 그럼 시험 정보 Q&A 진짜 정복하려면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 한번 보시죠. 의존명사가 왜 중요한가요? 중요합니다. 관용어의 수식을 받아야만 되는 의존명사는 반드시 띄었어야 되고요. 1번에 의존명사랑 조사를 헷갈리는 경우 예시 한번 들어보자. 의존명사랑 조사를 헷갈리는 경우 예시 들어갈게요. 기다릴 뿐이다의 경우랑 너뿐이다의 경우랑 기다릴 뿐이다 너뿐이다 기다릴 뿐이다. 우리 도원이는 하자입니다. 도원이 하자입니다. 도원 좀 보고 싶네. 기다릴 뿐이다. 기다릴 뿐이다. 그리고 너뿐이다. 딱 적절한 예시가 기다릴이라는 관용어의 수식을 갖고 있는 뿐. 그러니까 눈치채지지. 뿐이 의존명사라면 뭐가 되어야 된다? 관용어 더하기 의존명사. 그리고 너뿐이라는 앞에 체험, 대명사 더하기 뿐은 조사.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얘가 조사라면 앞에 뭐가 있어야 될 것이고 체험이 와 있을 것이고 얘가 의존명사라면 앞에 뭐가 와 있을 것이다? 관용어가 와 있을 것이다. 예시로 기다릴 뿐이다, 너뿐이다 적어주면 좋겠다. 기다릴 뿐이다, 너뿐이다. 오케이. 계속 킵고 할게요. 킵고입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두 번째, 의존명사랑 용언의 어미를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 또 짜증나는 개별표. 그거는 이 예시 한 번만 더 적어줘. 만난 지 3년이다 라고 했을 때 만난 지 시간의 경과일 때는 의존명사 의미만 보시면 되거든요. 의존명사는 시간의 경과. 근데 야 너 온지도 몰랐어 라고 했을 때 온지도 라고 하면 무조건 어미입니다. 시간의 경과가 아니면 무조건 요번에 어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다면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시험정보 Q&A 또 내려와서 체험 중에서 대명사가 시험에 많이 나오나요? 체험 중에서 명사와 수사는 문제로 나올 요소가 많지는 않다. 그렇지만 대명사는 쓰임이 다양하고 동일한 형태가 다른 기능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서 시험에 자주 등장하니 다음 대명사의 사례들을 통해서 쓰임을 비교를 해봐라. 대명사의 쓰임 비교 첫 번째, 미지칭이냐 부정칭이냐. 지금 온 사람 누구니? 라고 하면 후 의미를 지니고 있을 때 미지칭. 누구든지 오셔도 됩니다. 라고 하면 부정칭, 정해지지 않는 것. somebody, anybody. 1인칭 대명사랑 제2칭 대명사에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말하는 화자를 포함시키고 있으면 1인칭. 요즘 애들은 저희들밖에 몰라 라고 했을 때 저희는 요즘 애들을 다시 가리키지. 이럴 때는 뭐라고? 제2칭. 2인칭 대명사랑 제2칭이랑 비교를 해보면 당신이 알아서 해 라고 했을 때 듣는 일을 나타내는 당신은 2인칭.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굳은 일도 당신이 직접 처리하셨어 라고 했을 때 이때 당신은 아버지를 나타내주는 제2칭. 제2칭으로 쓰인다라고 하면 무조건 몇 인칭? 3인칭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2칭은 무조건 3인칭으로 생각해주세요. 넘어가서 12쪽. 조사용이다 보니까 답이 체크가 되어 있는데 개념치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좀 꼼꼼하게 풀어주세요. 12페이지 숲 적어주시고 14페이지도 숲이라고 적어주시고 이제 문제 풀이도 하면서 쌤이랑 잘 내용을 정리를 해야죠. 일단 오늘은 좀 진도를 나눌게요. 14페이지에 관계연 그렇게 어려운 파트가 아니라서 진도를 좀 나눕시다. 관계연에서는 의미 단위로 봤을 때 조사 하나 속합니다. 체연대에 붙어서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 조사. 이 조사는 좀 분류가 세 가지로 되었지. 앞말에 붙어서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문법적 관계에다가 번호 1. 조사가 또 체험 뒤에 붙어서 특별한 의미를 더할 수도 있어.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애다가 번호 2. 그래서 조사 종류를 세분화시켜보면 격조사, 보조사, 그리고 접속조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격조사, 접속조사, 보조사 세 가지 세분화시켜보자. 격조사는 말 그대로 격을, 자리를 나타내주는 거야. 앞에 오는 체언이 문장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문장 성분의 자리를 나타내주는 격조사. 주격조사에서 앞에 말이 명사의 자음으로 끝나면 이, 모음으로 끝나면 가.
그리고 높임의 주격조사에는 깨서 그리고 에서를 좀 주목해야 되는데 선생님 에서는 부사격 조사 아니에요? 라고 했을 때 에서에다가 별표 하나 쳐주시고 밑에다 좀 적고 가자. 단체 명사 플러스 에서일 때는 주어로 쓸 수가 있어. 주격조사가 되는 거야. 단체 명사 플러스 에서일 때 주격조사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앞에 채원이 현상이나 행위의 주체가 되게 하는데 날이 흐리다에서의 이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부르신다에서의 깨서 체육대회를 취소했어 라고 하면 어디에서가 아니라 누가? 라고 되는 거다. 체육대회를 누가 대체 취소했어? 누가? 라고 하면 학교에서 라고 했을 때 단체 명사 뒤에 에서는 주격조사가 된다는 거야. 알겠다면 우리 목적격 조사로 가볼까요? 앞에 채원이 행위의 대상이야. 행위의 대상에다가 목적어의 역할을 하거나 학생들이 공부를 한다 해서의 를 그리고 목격조사는요 대다 아니다 앞에 보충해 주는 말이에요. 되다 아니다 앞에서 불완전한 의미를 보충을 한다라고 하면 되다 뭐가 회장이 아니다 뭐가 문제가 되다 아니다 앞에 보충해주는 말 뭐라고요? 보어. 서술격 조사 2단은요 체언을 문장의 서술어가 되게 해주는 역할입니다. 서술어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고등학생이니 1학년입니다. 서술격 조사 2단. 관형격 조사는 체언 뒤에 관형격 조사 붙여서 관여어가 되는 거죠. 서윤이의 연필. 부사격 조사는 체언을 부사어가 되게끔 만들어서 서술어를 수식하자. 상현이는 집에 갔다. 가기는 갔는데 어디 갔다고? 집에. 폭격 조사는 사람 이름 뒤에 붙어서 부르는 말의 독립어가 되는 거야. 감탄사 아니야 얘들아. 상윤아하고 서인아라고 서희아라고 부르면 부르는 말은 감탄사가 아니라 이럴 때는 체언 뒤에 혹격 조사가 분사구역. 문장 성분으로는 독립어가 되죠. 앞에 말이 자음으로 끝나면 아를 붙이고요. 앞에 말이 모음으로 끝나면 야를 붙이고요. 높이고 싶다면 열을 붙이셔도 됩니다. 개최했다라고 하면 어디에서가 아니라 누가? 학교에서. 주체 주어입니다. 운동회를 목적어. 개최되었다라고 하면 어디에서? 무엇이? 운동회가 학교에서. 그러면 또 역시 돋보기 내용 좀 중요하지. 부사격 조사의 종류를 보면 처소 부사격 조사의 에라께서 언덕 위에 집을 짓다의 에. 아침에 도서관에서 만나에서의 에서. 방향은 어디에 무엇으로. 지금 학교에 간다에서의 에. 어디로 갈까요에서의 오. 출발점. 집에서 몇 시 출발해 누구에게서 나온 이야기니 에서. 그리고 대상은 에게랑 한테. 언니에게 그리고 너한테. 원인에서는 바람에 꽂히셨어 라고 할 때 원인을 나타내주는 원인 부사격 조사는 겨우내 감기로 겨우 고생했어 라고 했을 때 감기로. 자격이나 신분을 나타내는 말. 동아리 회장으로서 학생으로서 담배는 안돼 뭐 이럴 때 으로서. 도구나 수단로서. 망치로서 집을 지었다. 망치로서 못을 박았다. 대화로서 갈등을 풀어보자 에서의 로서. 유사처럼이란 만큼 아이처럼 그리고 집을 대걸 만큼 와 그런데 되게 의미를 더해주는 조사일 것 같지. 의미를 더해주는 보조사일 것 같지. 근데 아이처럼에서의 처럼과 대걸만큼에서의 만큼은 유사하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부사격 조사예요. 유사. 그리고 비교는 보다나 와가 랑이 있습니다. 너랑 같아, 너랑 달라, 너와 같아, 너랑 달라. 그러면 우리 왼쪽 기퉁이로 또 가야 되겠네. 조사의 특징 한 번만 더 적자. 조사의 특징 옆에다가 의존 형태소, 형식 형태소 한 번만 더 적고 가자. 조사는 의존 형태소, 형식 형태소. 조사는 의존 형태소, 형식 형태소. 홀로 쓰이지 못하지만 암말을 쉽게 분리되는 분리성 때문에 단어로 인정을 받습니다. 서술격 조사 이다 외에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 전부 다 뭐라고 생각해라. 서술격 조사 이다 외에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화입니다. 그럼 서술격 조사 이다에다가 밑줄 꺼서 한 번만 더 적어갈까요? 가변화? 라고 한 번만 더 적을까요? 3번에 주로 체언에 결합되지만 보조사는 용어는 어미 뒤에도 붙을 수 있고요. 부사에도 붙을 수가 있어요. 아유 먹기는 참 잘도 먹네 라고 했을 때 먹기라는 명사형 전성어미 뒤에는 아이고 잘도 먹네 잘이라는 부사 뒤에 붙어도 됩니다. 4번에 조사가 여러 개가 결합돼도 돼요. 너밖에 몰라 라고 했을 때 너라는 대명사 뒤에 밖에만 했을 때 밖에도 조사 만도 조사. 너에게만 이라고 했을 때 에게에다가 만에다가 은까지. 네, 이렇게 조사가 2개 이상 결합할 수 있습니다.
내려와서 서술격 조사 2단은 가변어죠. 학생이다, 학생이니, 학생이구나. 그리고 앞에 말이 모음으로 끝나면 서술격 조사 2단의 1을 생략해서 그냥 다자를 붙여도 돼. 학생이다, 그냥 학생다는 안 되거든. 자음이면. 근데 선수이다는 선수다라고 사용해도 되는 거죠. 이해되신다면 15페이지 갈게요. 접속조사에서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기 때문에 같은 자격으로에다가 두 문장으로 찢을 수가 있어야 돼. 접속조사라면 문장이 두 개로 찢어져야 돼. 떡과 과일을 준비했다라고 하면 떡을 준비했다, 과일을 준비했다. 두 문장으로 찢을 수 있어야 돼. 떡이면 과일이면 가득했다라고 하면 떡이 가득했다, 과일이 가득했다. 찢을 수 있어야 돼. 떡이랑 과일이랑 다 먹었다라고 하면 떡을 다 먹었다, 과일을 다 먹었다. 두 문장으로 찢을 수 있어야 돼. 반드시 접속조사는 두 문장으로 찢어줍시다. 와가의 멸랑 라하고는 약간 엔드의 의미죠. 콩고를 터뜨린 거죠. 떡이며 과일이며 여러 가지 뭐 마실 것들 막 이럴 때는 좀 나열이죠. 그런데 뭐뭐 나는 또는이에요. 나열되는 3을 중 하나만 선택해라라는 줄. 짜장면이나 짬뽕 주문해봐봐. 너무 여러 가지 시키면 배달이 늦어지니까 이라고 하면 짜장면이나 짬뽕에서는 5할의 의미 뭐뭐나. 자, 철수와 민수가 보였다의 사이에 와는요 접속조사죠. 왜? 두 문장으로 찢어질 수 있잖아. 철수가 보였다, 민수가 보였다, 영수가 보였다. 영희와 영수가 만났다라고 하는 순간 영수와 만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 와는 부사격 조사가 됩니다. 구분하실 수 있겠어요? 네. 그리고 보조사는 앞말에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자. 특별한 의미에다가 밑줄 끄시고 체언이나 로건의 활용의 어미, 부사, 다른 조사는 다양한 위치에 결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위치에다가 밑줄. 학교에서 여러 입학 소식이 나오던데 3학년 성희고의 형은 수학 최종 맞춰가지고 맞지. 의대를 떨어져서 서울대를 갔다는 소식을 들었어. 근데 진짜 열심히 했거든 그 형 예비 고일 때부터. 그래서 여러분도 열심히 하고 있을 것이고 누구보다도 지금의 방학의 시기가 마음도 좀 썬그라니 힘이 드는 시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좀 지나가고 나면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너무 맨날 들었던 이야기라서 상투적이고 식상한 이야기일 수가 있는데 제일 인생에서 값진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 그래서 쌤도 그런 불가능한 상상을 좀 많이 하거든. N이라서. 그래서 만약에 인생에서 단 한 번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지금의 전제 조건은 좀 이거야지만 효용 가치가 있을 것 같아. 내 지금의 정신 상태이지. 막 그 지난 20년의 시간에 경제 상황이라든지 뭐 주식하려고 막 로또 번호하려고 그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게 아니라 그만큼 좀 쌤은 고등학교 시간 때 불성실했었던 것 같거든. 제일 고3 때 불성실했었던 것 같아. 고3 때 특히.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되게 외부적인 요인에 탓을 많이 했거든. 그게 20대도 그렇고 30대도 쌤은 되게 외부적인 요인에 탓을 많이 했어. 엄마 아빠 탓을 엄청 많이 했거든. 근데 그 누구보다도 부모님이 되게 나를 사랑해주시는 사람들이었었는데 엄청 많이 싸웠거든 쌤 고등학교 때. 그래서 엄마 아빠의 불화가 나의 방황의 원인이었고 그 방황으로 인해서 나는 공부를 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공부를 하기 싫었던 시기에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게 되게 명분을 좋게 만들어줬던 것 같아. 엄마 아빠가 일을 하니까 나는 공부를 안 해도 된다라는 걸로 정말 좋은 명분이 되었던 것 같거든. 근데 그거를 좀 되게 많이 늦게 깨닫게 됐어. 30대도 쌤은 내가 진짜 막 좀 더 좋은 가정에서 좀 더 엄마 아빠가 좀 사이가 좋거나 막 나를 좀 불안하게만 만들지 않고 공부만 좀 할 수 있게 해줬더라면 내가 진짜 이 정도는 됐을 것 같은데 늘 안고 살았거든. 학원하면서 이제 언니 오빠들이나 형 누나들이 막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가는 게 너무 부러웠었어. 희한하게 그랬다. 쌤을 막 자랑스럽고 축하해주고 이런 거가 아니라 그저 좀 부러웠던 것 같아. 30대 초반까지 좀 철이 없었던 거지 한마디로. 근데 이제 좀 지나오고 나니까 이렇게 되는 게 나 원래 안 했을 앤데 나는 원래 고3 때 뭔가 압박감이 오거나 공부를 해야 하는 시기였다면 딴 거에 대해서 지금 내가 되게 뭔가 하고 싶은 거가 운동이나 뭐 이런 거에서 내가 되게 성장하고 싶은 영역이 있거든. 엄청 막 잘하고 싶단 말이야 운동은. 근데 그 운동을 하는 거에서 지금 모든 환경이 다 갖춰져 있는 것 같아. 내가 뭐 경제적인 거에서 내 취미 활동 뭐 자식이 있겠어. 내 취미에만 돈 써도 되니까 막 누구보다도 막 영포티의 인력으로서 막 자전거 막 지르고 막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런 여건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막 장비는 엄청 좋아. 운동화도 막 엄청 좋은 거만 사고 막. 근데 막상 뛰지 않는 거야. 시계도 막 러닝을 한다 막 이런 시계를 사야 된다라고 하면 당장 질러. 근데 손목에 시계는 엄청 좋은데 막상 그렇게 열심히 내가 안 하는 거를 보면서 아 내가 원래 좀 그런 성향의 사람이구나. 나는 엄청 이렇게 환경적으로 다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잘 그렇게 의지가 불타는 인간이 아니구나. 근데 내가 하고 싶을 때는 또 막 엄청 해. 그러다 그냥 식었다가 엄청 냄비 근성이고 그냥 그렇게 나를 알게 되니까 나를 다루면서 이제 뭔가를 하나하나씩 해나가는 것들이 익숙해지는 것 같거든. 그런데 내가 그런 상상을 좀 하는 거죠. 아, 이걸 좀 깨달았으면 이제 내가 나 자신을 좀 다룰 수 있게 된 것 같아. 쌤은 20대랑 30대가 엄청 우울했단 말이야. 늘 좀 뭐라 해야 되지? 내가 내 자신이 너무 힘겨운 거 있지. 그리고 내가 뭔가 너네 성적을 내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엄청 크게 생각했던 것 같아. 내가 막 이거를 안 하거나 이거를 막 못 해주면 그 책임감이 너무 건강한 책임감이면 됐었는데 되게 노예근성의 책임감이지. 막 내가 이거를 못 해줘가지고 막 그런 식에서 약간 나한테는 안 되는 것도 아닌데 마치 내가 이걸 다 해야지만 된다라는 그런 생각과 약간 좀 약간의 건강하지 못한 자아의 상태로 인해서 20, 30대가 되게 좀 많이 다운이 되어 있었단 말이야. 좀 즐겁지가 않았어. 그래서 이 중압감에서 벗어나느니 차라리 영면에 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되게 좀 많이 했었단 말이야. 내 자신을 다룰 줄 몰라서 내가 내 성격을 잘 모르겠고 막 이런 거에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좀 아 내가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렇구나라는 걸 알게 되니까 공부에 대한 미련이 되게 많이 생기는 것 같아. 이거를 좀 내가 10대 때 알았으면 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에서 그래서 뭐 단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 딱 고1 겨울방학으로 좀 돌아가는 거가 인생에서 한 번이 주어진다면 이런 상상해보는 거 있잖아. 내가 막 어떻게 했을지에 대해서 지금의 내 멘탈에서 유재석이 나는 좀 되게 좋은 게 그 아저씨가 하는 이야기에 내가 박수를 치는 공감대가 형성이 된단 말이야. 자기가 20대 별로 안 돌아가고 싶대. 너무 철이 없어가지고. 근데 지금의 내가 느끼는 바에 멘탈을 가진다면 옛날 과거로 돌아갈 만도 하겠네요 라고 했을 때 정말 내가 그 마음이거든. 예전에 내 10대, 20대, 30대 모습 또 살아라고 하면 또 죽는 고통을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안 돌아가고 싶은데 지금의 나의 마음가짐으로 돌아간다면 진짜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막 주눅 들어있었고 벌벌벌벌 이렇게 살았지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래서 이 수능이라는 것과 입시라는 거를 너무 크게 생각하지는 말되 진짜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잖아. 그냥 작년에 1년을 보냈듯이 지금의 1년을 보내는 거잖아. 근데 쌤은 꼭 진짜로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거는 인생에서 진짜 이 시간만큼이 값진 시간을 얻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나와서 다 생각해보면 내가 내 하루에 1분 1초를 지금 내가 1분 1초를 잘 살았을 때 내 삶에 미치는 영향과 이런 거 물론 있지. 지금도 내가 1분 1초 1시간을 되게 값지게 살면 내 40이 중반이 후반이 더 풍요로워진다는 거에서 확신이 든단 말이야. 그래서 게으르지 않게 살기 위해서 좀 노력해야지. 근데 그 값어치를 지금 따졌을 때는 와 지금 17이 1인 것 같거든. 17살 고1 겨울방학이 1인 것 같고 그다음에 2위는 고2 겨울방학. 이거는 1, 2의 차이는 뭐냐면 1위에서의 고1 겨울방학은 대부분 공부를 그렇게 많이 안 하는 애들도 있어 수험생이. 근데 고2 겨울방학은 웬만한 대한민국의 학생들이랑 이제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 시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같이 열심히 하니까 내 노력이 좀 덜 빛을 발해서 2위지. 효용 가치로 봤을 때는 1이랑 2가 막 삐까삐까해. 그래서 인생에서 진짜 제일 값진 시간이 지금에서의 1월인 것 같아. 그래서 12월도 좀 지나가고 했으니까 쌤은 그냥 좀 조마조마해. 왜 그런 거에서 애정이 있잖아. 너무 사랑하는 애정의 마음이니까 솔직히 17살 때 작년, 재작년에 얼굴이랑 지금이랑 되게 많이 바뀌었단 말이야. 얼굴이 되게 성숙해졌어. 너네가 되게 앳돼진 모습이 이제 없고 성숙해져. 어른이란 말이야. 진짜 20대. 지금 얼굴부터 이제 한 25, 26까지가 쭉 이어진단 말이야. 지금 다 완성됐어. 지금 좀 청년이야. 청년 느낌이지. 막 학생이라는 느낌은 전혀 안 들거든. 너네를 보면 너무 성숙해져서 이제 우리가 또 몇 주 만에 봤잖아.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라겠어. 너무 아가씨 티가 나고 너무 어른 티가 나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25살, 26살까지 가는 거란 말이야. 이 마음가짐과 몸으로. 근데
엄청 이제 중요한 거지. 내 자존에 지키는 거야. 그래서 쌤은 이 타이틀이 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막 내가 어느 대학을 갔는지 별로 사람들이 그렇게 궁금해하지는 않는데 내가 입사를 하거나 이렇게를 하면 그거잖아. 아 얘가 얼마만큼 이 학교에 이 과를 가기 위해서는 롤 한 번 더 돌리고 싶은데 참았을 거고 피파 하고 싶은 것도 좀 참았을 거고 막 쇼츠 보고 싶은 것도 참았겠다라는 거가 우리가 그게 왜 징표가 되니까 인정을 받는 거지. 쌤은 그거보다 더 큰 가치는 뭐냐면 내가 해봤던 경험 있지. 내가 진짜 극한의 상황에서 내가 이걸 좀 해보고 나면 그거보다 좀 더한 상황이나 덜한 상황이나 내가 좀 기준이 되어주는 거야. 아 내가 그때 이때 이만큼 견뎠는데 아 내가 그 진짜 시험 기간 때 그때 진짜 상황이 진짜 쉣이었었는데 내가 진짜 이렇게 해서 내가 그 시험을 이렇게 극복을 해서 내가 그 멘탈을 붙잡고 이렇게를 해봤는데 이것쯤이야 라는 게 진짜 장착이 되거든. 그래서 나는 고3을 치열하게 안 보낸 사람이 20대에 방황하는 이유는 그건 것 같아. 내가 뭔가 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수능을 진짜 쌤은 수능 치러 와보면 왜 엎드려 자는 애들 있잖아. 그냥 이제 막 학교 붙여놓고 수능 치러 오는 경우들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그게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 대한민국에서 수능 시험에서의 떨림을 한번 느껴보는 거랑 안 느껴보는 거랑 진짜 좀 다르거든. 그래서 쌤은 최저는 무조건 하나는 걸어서 욕심으로 질러보는 최저 얻는 거는 꼭 하나는 해보고 11월 달까지 진짜 한번 진짜 지리는 고통을 한번 느껴보면서 수능을 마무리를 짓고 나잖아. 그러면 그 수능 결과에 그게 정말 중요하지 않은 내 삶에서 엄청 든든한 무기가 하나 생겨. 정말. 그래서 극한을 한번 맛보면서 20대를 시작하는 것과 아닌 거에서의 차이라서 쌤은 조금 너네한테 왜 진짜 너무 잔소리라는 그게 아니라 왜 간절히 바라는 거 있잖아. 내가 너무 너네 예비고일 때 그 중3 때 애띤 모습을 보고 지금 이제 이거에 입시에 완전 그 전쟁에서의 발을 들여놓는 주 선수잖아. 현역이라고 하잖아. 니네를 현역. 니네를 현역 수험생이라고 하잖아. N수생도 아니고 이제 예비 수험생도 아니고 니네를 현역이라고 하잖아. 니네가 이제 주인공이잖아. 26년에 고3의 주인공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하는 수험생에서의 현역들이잖아. 그랬을 때 여러분이 정말 현역으로서 현장에서 진짜 되게 뜨겁게 뛴 선수였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벤치 선수나 그런 게 아니라 되게 주무대에서 나는 되게 3무도 진짜 진심으로 쳤고 6무도 진심으로 치고 9무도 진심으로 치고 내신도 하나하나 잘 준비를 했고 그래서 11월에 수능 현장에서 내가 딱 이 점수 받았다라고 하면 진짜 후회 없어. 그래서 쌤은 그 형아가 그렇게 될 거라고는 진짜 상상도 못했단 말이야. 왜 의대를 못 갔지? 라는 거를 쌤이 막 연락에 축하 인사를 축하 인사를 해줘야지. 근데 왜 의대는 이렇게 묻지 않잖아. 그러니까 막 그냥 축하하는 인사만 나눴는데 이제 뒤에서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얘기에서 수학 최저를 못 맞췄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엄청 안타까웠어. 와, 진짜 그러네. 근데 그게 또 스토리야, 인생이야. 그렇게 해서 잘 못 되지 않아. 왜냐면 너무 최선을 다했잖아. 너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근데 쌤은 좀 확신한 거는 진짜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야. 그 뒷모습이 되게 항상 늘 고독해 보였거든. 좀 고3은 고독해도 돼. 좀 외로워도 되고, 좀 배도 고프고, 좀 그렇게 하는 거에서 그렇게 해도 왜 따스한 보금자리가 있잖아. 비빌 언덕이 있잖아. 그러니까 좀 더 극한으로 모든 거에 대한 공부를 좀 해봐. 쌤은 좀 그려지거든. 막 이렇게 막 봄이 생각하면 막 그려지는 이미지가 있어. 막 영어를 좀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필드에서 막 다양한 그런 사람들과 막 소통하는 그런 모습도 그려지고 막 수민이 생각하면 막 좀 사실 그려지는 게 있어. 수민이 너무 막 이런 거 잘 어울릴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아저씨들도 막 생각하면 막 이런 게 그려지는 게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딱 그려지는 거대로 가더라고 또 그런 이미지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안 되려고 발버둥을 쳐도 여러분은 해 결국에는. 왜냐면 이제 엄마 아빠의 또 지지도 있고 여러분도 그런 시근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마에 오래 다녀는 거야. 한 학원을 그 어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학원의 그런 상황에서나 이만큼 공부를 해오고 또 다시 또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공부를 하려고 또 마음도 먹고 이렇게를 하는 그 의지면 어디 가서도 진짜 한다라고 쌤은 보지는 하거든. 그리고 또 주요 과목도 아니잖아. 국어는 사실
영어랑 수학을 계속 한다? 그거 누구나 다 하자. 수학은 또 누구나 다 버리지 않고 하는 과목이잖아. 근데 국어까지도 늘 챙기면서 열심히 하려고 했었던 그런 모습을 쌤이 봐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게 좀 짠해, 쌤은. 좀 불쌍해, 사실. 이런 거 하는 것보다 더 좀 편하게 하고, 솔직히 공부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거에서 그냥 쌤은 참 그런 사람들 신기한 것 같거든. 요즘 인스타에서 막 러닝 막 이렇게 관심 있으니까 뭔가 하는 거 보면 겨울 러닝 릴스 찍어가지고 뭐 공동구매 연결시키는 그런 사람들 되게 좀 찌질찌질한 유튜버일 때 런업인가 그 아저씨가 40대인데 엄청 좀 찌질찌질했었어. 아이고 직장도 없고 막 이렇게 맛집 탐방 다니면서 막 옷 소개하고 아이고 이 40대 후반이 뭐 왜 이러노 이런 식으로 보는 사람이었는데 엄청 떡상했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진짜 테슬라 완전 좋은 차 2대 막 이렇게 해놓고 막 영상 찍고 이렇게 하는 거. 와 이런 거에서 진짜 흐름 타면 진짜 한순간에 돈 버는구나. 근데 그 흐름을 타는 거에 그 아저씨의 센스는 분명히 좀 노력한 구석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거에서의 이 공부에 기반이 있다라고 쌤도 좀 확신하는 꼰대야.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면 입시에 한 번에 똥을 싸봐야 돼 진짜. 진짜 이게 내가 막 그렇다고 지금 메이크업을 연구를 하겠어. 내가 막 그렇다고 막 진짜 뭐 편집 영상에 뭘 해야 되겠어. 그거는 진짜 나중에 내가 찾게 되니까 지금은 이거 먼저 한번 해보면 뭔가 다른 거에 많이 열어져. 그랬을 때 막 AI 시대에 왜 이런 거 진짜 솔직히 진짜 민망하거든. 국어 과목에서 제일 민망한 게 고전 문학 가르치고 이렇게 할 때 진짜 먹고 사는데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거잖아. 근데 입시할 때는 필요하고 3학년 1학기 내신에는 필요하잖아. 그 앞에서의 단기적인 거를 필요로 하는 것부터 내가 성실하게 하고 있어 보면 나중에 나한테 기회가 오는 것 같아. 그 아저씨도 분명히 그런 식에서의 기회였지. 그러니까 근본 없는 그런 그 사람 입잘도 했니 뭐 그런 아줌마들 그런 거 훅 가는 거 봐봐. 박나래 이런 사람들 근본 없는 사람이 우연한 운 때문에 뭔가 가지게 되는 그런 것들은 진짜 훅 가는 인생이다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지금 뚝심 있게 3년 동안 쌤이랑 함께 해준 것도 너무 고마운데 지금 또 뭔가 시험을 위해서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좀 짠한 거 있잖아. 그런데 쌤은 진짜 공부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뭔가 내가 딴 거를 하려고 할 때 내 마음이 많이 찜찜하고 자랑스럽지는 않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좀 없애는 2달을 한번 보내봤으면이라는 너무 간절한 마음이 있지. 왜냐면 너무 달라질 거라는 거를 진짜 확신하니까. 쌤은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막 해봐도 뭐 별거 없는데 그건 정말 인생에서 없을 일이야. 이거 공부에 고등학교 3년을 성실히 보낸 너희가 마지막 1년만큼을 진짜 잘 마무리를 한다면 와 끝났다 막 이런 거 있잖아. 너무 부러운 거 있지. 진짜 막 군대 갔다가 김고 형이었었는데 형선이 눈 너무 차이 많이 나서 모르지. 그 형이 와가지고 이제 지 좀 그거 됐다고 동생들 공부하고 있는데 아이스크림을 쐈어. 저희 식자재마트 와가지고 아이스크림 쏘면서 그 강민철 선생님 조교 선생님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알바로. 그래서 대기업 알바생이라면서 내가 그럼 쌤이 카드 줄 테니까 이걸로 동생들 아이스크림 사주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아니요 선생님 저 그래도 대기업의 알바생이라면서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런 자신감 있잖아. 일본인 여자친구랑 사귀는 그거 뭐지 나가사키에 교환학생으로 와가지고 사는데 형성짤 이런 느낌의 여자친구 있잖아. 나니가 스키 뭐 이런 느낌의 여자친구 있잖아. 좀 예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의 그게 참 제가 뭐랄까 좀 부럽더라. 그런 청춘이 이제 삶에서 20대의 주역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래서 막 여러분의 그거에서의 시기에 막 힘들다 저희 그렇지 않아. 태영쌤도 가고 고등학교 진짜 열심히 했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태영쌤을 학기 중에도 붙잡아야 돼. 근데 태영쌤 너무 고급인력인 거야. 이제 부산에 가가지고 이제 학교 생활하면 그래서 2배를 불렀어. 태영쌤 뭐 토요일 일요일날 여기 와서 수업해달라고.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막 고향에서 막 태영쌤 붙잡기 위해서 임금 협상에 들어갔어. 그래서 딜을 났어. 그래서 2배를 부르게 되는 그런 거였어. 막 20몇 그러니까 아직 졸업도 안 했는데 한 달 이만큼 버는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막 그런 느낌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쌤은 응원한다. 그래서 좀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다. 수능 치고 나서 맛있는 거를 먹는 그런 사이, 맥주를 한 잔을 기울이는 그런 사이. 정말 응원을 하는. 왜냐면 그려지거든 쌤 이렇게 보면. 그게 반드시 와. 반드시 오는데 그 과정만 진짜 잘 지나가면 된다는 거에 대한 쌤의 너무 강력한 확신이 있지. 그 강력한 확신이라서 니마 그 1분을 조금만 더 막 이런 간절한 마음 있잖아. 그게 이제 왜 그 기운이 너무 느껴지는 거 있지. 오늘 딱 와가지고 이제 딱 공부를 하는 그걸 보니까 너무 짠한데 곧 왔어. 이 결승에서의 그 한일을 맛보는 그 모습이 너무 느껴지는 거지. 내년에 딱 이 지금의 이 시간 할 거를 또 하고 또 해도 시간이 넘치는 이때 너무 막 주변에서는 막 돈이 쏟아져 고생했다고. 그래서 이 막 주머니에 막 일본도 가고 막 어디를 가도 막 이제 너무 여유가 넘치는데 이제 국어쌤한테 막 밥 사라고 할까 이런 식으로 이제 연락을 해야 되는 이 시기에 얼마나 이제 학교 하나 붙여놓고 얼마나 좋겠니. 근데 그 모습이 너무 그려지기에 1년만 고생을 하는데 쌤은 1분의 단위를 값지게 좀 써달라. 쇼츠 지우세요. 할매 폰을 바꾸세요. 이런 거. 진짜 안 좋은 폰 이런 거 있잖아. 좀 바꾸면서 진짜 1년만 산모를 딱 내다보는 거에 마음으로 딱 하고 산모에서 딱 육모 그리고 무조건 3학년 1학기 내신 이렇게만 좀 생각을 하는 단기 목표로 1분 1초를 좀 값지게 써주면 이라는 거에서 열심히 서포트 할게요. 알았죠? 같이 내려가 봅시다. 좀 짠한데 열심히 좀 해줬으면. 그래서 부사격 조사와가 접속 조사랑 부사격 조사 둘 다로 다 쓰일 수가 있다. 그리고 보조사에서 이게 너무 중요해. 보조사는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데 체험 뒤에도 붙고 용언의 어미 뒤에도 붙고 부사 뒤에도 붙고 조사 뒤에도 붙고 다양한 위치에 결합할 수 있잖아. 근데 은과 은에서 은의 짜끈하게 별표해줄까? I'ma boy라고 하면 나는 소년입니다 라는 해석 때문에 주격조사 주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오늘은 금요일이다라고 하면 오늘은의 문장 성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주어 맞죠. 금요일이다는 당연히 서술어 맞죠. 하지만 오늘 은에서의 은이 주격조사는 아니에요. 오늘은 금요일이다라고 하면 화제를 나타내주는 보조사고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고 하면 대조의 의미를 나타내주는 보조사고요. 아주 가끔은 쉬어라라고 하면 강조의 의미를 나타내주는 보조사다. 만분 도까지조차 밖에부터 마다대로다. 나도를 여러분이 보조사가 아니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다 끄덕끄덕 할 거거든. 공부 밖에라고 했을 때 밖에는 아웃사이드 밖에다가 애라는 조사에 밖에 나가랑 다르다는 거 아시죠? 형태가 다르니까. 근데 커녕이라는 뜻에서의 의미는 좀 부정이죠. 밥을커녕 죽도 못 먹었어. 밥을 못 먹었다는 거야. 그리고 차선의 선택에 커피라도 마시죠라고 하면 커피가 최선은 아니야. 커피라도 마시죠. 근데 노예라고 별표 하나 쓰시고요. 해우체에서의 요는 종결어미가 아니라 보조사야. 그냥 해체 뒤에다가 요를 붙여서 보조사 요를 붙여서 마음은요 더없이 좋아요 되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시험 정보 Q&A 갑니다. 형태가 같은 조사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에서는 단체 명사 뒤에 에서가 주격조사고 그리고 부사격 조사라면 서술어를 수식할 거다. 와가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라고 하면 접속 조사는 꼭 반드시 두 문장으로 찢어져야 돼요. 부사격 조사라면 상대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겠지. 만났다라고 하면 누구와 영수와. 그리고 시험 정보 Q&A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는 어떤 건가요? 라고 하면 조사와 의조명사는 띄어쓰기 문제로 출제가 돼. 얘가 조사라면 앞에는 뭐가 와 있어야 되고 체험이 와 있을 거야. 그러니 조사 밑에다가는 체험 플러스 조사라고 좀 적어주시고 좀 공간이 좁아도 적어볼까요? 조사로 쓰인다라고 하면 체험 플러스 조사, 의조명사로 쓰인다라고 하면 뭐라고? 의조명사 앞에는 관용어가 와야 돼. 관용어 플러스 의조명사. 그래서 밑에 예시를 들어줘. 철수만큼 먹어? 라고 했을 때 철수라는 명사 뒤에 만큼은 뭐가 돼야 돼? 조사. 먹을 만큼 먹어. 앞에 먹으리라는 관용어가 꾸며주면 만큼은 뭐가 돼야 돼? 의조명사. 너대로 해 라고 하면 너라는 대명사 뒤에라면 대로는 조사. 도착하는 대로라고 했을 때 도착하는 이라는 관용어가 꾸미고 있다면 대로는 의조명사. 철수뿐이네 라고 했을 때 뿐은 조사. 웃을 뿐이네 라고 했을 때 관용어 수식하면 의조명사. 구분할 수 있다면 16페이지도 숙제. 17페이지도 숙제. 각 신경 쓰지 마시고 한번 꼼꼼히 풀어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오에다. 그리고 18페이지
용언으로 갈게요. 우리가 목표하는 것까지 한번 나가봅시다. 자, 체언 정리했고요. 관계언 정리했어요. 체언의 명사, 대명사, 수사 머릿속에 착착착 펼쳐졌으면 좋겠고, 관계언의 조사 정리했습니다. 접속조사, 격조사, 보조사 기억해 주시고, 용어는 특히 중요한 게 활용이 가능한 가변어거든. 그래서 용어는 우리가 잘 봐야 하는데, 문장에서 주로 풀이해주는 서술어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서술어에다가 밑줄 그시고, 그런데 성질을 옮겨주는 전성어미의 아이템을 장착을 하면 서술어뿐만 아니라 관용어도 되고 부사어도 됐던 거 기억나요? 명사처럼 주어로도 쓰이는 거 기억나요? 절로 만들어주는 거죠.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이기 때문에 아이템에 전성어미만 장착을 하면 꼭 서술어로만 쓰이는 것은 아니다. 어간에 어미, 종결어미, 다를 붙이면 기본형이야. 문장에서 쓰임에 따라 다양한 어미를 취하는데 이쪽이다. 다양한 어미에다가 밑줄 그 다양한 어미를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선어말 어미랑 어말 어미라면 그 어말 어미 안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그 어간의 어미가 결합되는 것이 활용이야. 그럼 1번의 동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말이야. 동작이나 작용에다가 밑줄 그시고 자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아서 주어에만 관련되는 거야. 주어에만에다가 밑줄 다른 문장 성분 필요 없어. 주어만 있으면 돼. 묻는다라고 하면 누가 그 움직임이 다른 대상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다른 대상에다가 밑줄 본다라고 하면 무엇을이라는 목적어를 꼭 필요로 해. 그리고 우리가 능동이랑 피동은 짝이었지. 능동에다가 묶으시고요. 제 힘으로 동작을 행하는 거야. 모기가 아이를 물었어. 모기의 힘으로. 그럼 당한 존재는 누구지? 아기가 피해자야. 그럼 아이가 모기에게 물렸다는 비동사죠. 그래서 오늘 고3이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능동이랑 주동은 구분합니까? 라는 거에서 능동이랑 주동은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하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가 없어. 능동이 곧 주동이야. 근데 거기에서 파생이 될 때 피동으로 파생이 되면 능동이 되는 거고 사동으로 파생이 되면 주동이라고 보면 돼. 예를 들어서 모기가 아이를 물었다를 주동으로 보고 사동으로 파생을 시키고 싶다면 모기에게 물어라라는 행위를 시키는 사람만 추가시키면 돼. 예를 들어서 뭐 사냥꾼이 모기에게 아이를 물렸다. 이런 말이 안 되는 문장이지만 얼마든지 만든다면 만들 수는 있겠죠. 주동사는 그만큼 스스로 자기 힘입니다. 스스로 해라는 줄. 아이가 배가 고파서 본인의 의지로 밥을 먹는 거야. 아이가 밥을 먹었다. 사동사는 문장의 주체가 남에게 그 행동이나 동작을 하게 함을 나타내는 동사로 동작을 하게 함에 나가는 줄. 아이가 스스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주어가 부사에게 행위를 시켜서 부사가 그 행위를 하게 될 때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였다라고 하면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인 거야. 이해되시는 거 맞나요? 네. 두 번째 형용사로 갈게요.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성질이나 상태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성질이나 상태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형용사로 가보자. 예쁘다, 크다, 작다, 좋다, 싫다, 부드럽다, 거칠다. 상태나 성질. 지시는 이러하다, 그러하다, 저러하다, 어떠하다라는 가리키는 어떠함을 형식적으로 나타내는 말.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3번의 동사 형용사 부분에다 크게 별표 하나 치시고 할 줄 알아요.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해. 의미로 생각하면 제일 좋아. 동사는 움직임이고 형용사는 상태나 성질이니까. 특정 어미와 결합하는 활용이 가능하면 동사 활용이 불가능하면 형용사인데 그 특정 어미와 결합하는 경우를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에서 확인하면 돼.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에다 별표. 가다가 현재형이 아니거든요. 간다입니다. 오다가 현재가 아니거든요. 온다입니다. 먹다가 현재가 아니거든요. 먹는다죠. 이렇게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를 필요로 하면 동사.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필요 없이 예쁘다라는 기본형 자체가 작다라는 기본형 자체가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라고 하면 뭐라고? 형용사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형사형 전성어미에서의 는을 붙이면 가는 사람, 수식하는 거. 그런데 형용사 뒤에는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다른 것은 붙는데 는이 붙지를 못해. 그리고 명령형 종결어미 가능하면 동사, 안 되면 형용사. 청유 가능하면 동사, 안 되면 형용사. 목적이나 의도에 너나 너를 붙일 수 있으면 동사, 안 되면 형용사. 괜찮나요? 있다가 동사가 되면 학교에 있어라, 학교에 있자, 학교에 있는다가 되지만 신이 있는다랑 신이 존재한다라는 뜻의 형용사는 신이 있어라, 신이 있자가 안 됩니다. 그러니 있다라는 동사는 품사 통용으로 동사랑 형용사 두 가지의 쓰임이 다 가능해요.
왼쪽 기둥 위로 가실까요? 동사랑 형용사가 품사 통용이 되는데 늦다가 약속 시간에 늦는다가 되면 동사고 발걸음이 늦다라는 슬로우의 의미를 나타내는 형용사예요. 새벽이 밝아온다는 동사고 햇살이 밝다라고 하면 형용사예요. 여기 있어라 하면 동사고 나는 새도 있다라고 하면 존재한다라는 뜻의 형용사예요. 나무가 잘 크지 못한다라고 하면 동사고 지원이는 키가 크다는 형용사예요. 괜찮지? 그래. 내려와서 주의해야 하는 형용사의 쓰임에서 우리가 있잖아. 건강하세요를 새 인사로 하면 좀 버릇이 없어. 건강하다는 형용사라서 명령이나 총료가 안 되기 때문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게 지내셔요. 이런 말로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행복해라. 행복해라는 가능한데, 행복해져라는데 왜 피동일이가 행복해져라. 모두 행복해져라 가능해. 근데 모두 행복해라는 안 돼. 모두 행복하자도 안 돼. 그래서 자이언트에 행복하자 안 되는 겁니다. 행복하길 바란다. 행복하게 지내자. 행복하게 살자로 보셔야 됩니다. 19페이지 갈게요. 아 중요하네. 어감과 어미 활용이 가능하다 그랬지. 그래서 활용 시 고정된 부분 변하지 않는 애다가 밑줄 그시고 변하지 않는 부분은 어감, 뒤에 꼬리 부분은 어미. 가라는 어감대에 엄청 많이 붙었다. 선어말 어미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미래 시제의 추측의 의미까지 겟 과거 해상의 더 선어말 어미가 4개나 붙었어. 그리고 종결의 어미 군까지 어말어미죠. 어말어미 앞에는 선어말어미인데 선어말어미는 종류가 2가지밖에 없어 얘들아. 내려오면 선어말어미는 주체 높임의 선어말어미는 시밖에 없어. 삽잡잡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 1학년 때 조금 맛보기로 했죠, 그죠? 객체 높임의 선어말어미 삽잡잡 다 사라졌고요. 상대 높임의 선어말어미 1랑 2 다 사라졌습니다. 주체 높임의 선어말어미 시 하나 딱 남아있고요. 시제는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각각 사용할 수 있는데 동사 뒤에는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 결합되지만 형용사에는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 결합하지 않는다. 2번에 어말어미로 가서 종결어미는 문장의 종결을 나타내는 거야. 평서형으로서의 는다나 는다 할 수 있고요. 의무형에서의 니은이나 야나 뭐뭐 합니까 사용 가능하고요. 감탄형, 청류형 다 사용 가능한 거 끄덕끄덕 하실 수 있죠. 연결어미에서는 대등하게 연결이 되면요. 2문장을 뭐 해도 돼? 서로 찢어도 돼.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가고 온다. 사람들이 오고 간다로 바꾸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인생은 짧지만 예술은 길다. 예술은 길지만 인생은 짧다. 그리고 종속적인 거는 2문장의 없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눈이 오면 길이 막히는 조건이고요. 바람이 불어서 날이 추운 거고요. 보조적 연결어미는 먹어버리 보조적 연결어미 별표 한번 쳐봅시다. 보조적 연결어미에다가 별표 용언과 용언 사이를 연결시키는데 먹어버리다라고 하면 먹다라는 본용언에 버리다라는 보조용언이 의미를 서포트해주는 거야. 약간 완료의 의미지. 먹어버렸어. 먹게 되다라고 하면 괴되다는 희동의 의미를 더해주는 거야. 부정의 의미도 가능해. 먹지 않다에서의 지아니하다랑 지못하다. 그리고 먹다라는 본용언 뒤에 씹다라는 보조용언. 본용언이랑 보조용언 이어줄 때 보조적 연결어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다면 전성어미에다가 별표 셋. 전성어미는 실은 어디에서 더 중요하냐면요. 전성어미는 절 만드는 데에서 더 할 거예요. 문장의 구조, 문장의 짜임새에서 명사형 전성어미 의미나 기를 붙이면 명사절이 되어서 문장에서 주어 역할도 하고 목적어 역할도 하고 부사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명사절을 만드는 명사형 전성어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책을 잘 읽음이 나의 장점이다 라고 했을 때 나의 특기이다 라고 하면 책을 잘 읽음까지 명사절. 책 읽기를 좋아함이라고 하면 책 읽기까지 명사절로서 목적어 역할.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시제까지 드러낼 수 있어요. 어제 읽은 책, 지금 읽는 책, 내일 읽을 책, 어렸을 때 읽던 책. 개랑 도록이라면 빠르게 읽다, 책이 뚫어지도록. 돋보기에다가 크게 별표 하나 치시고 본용언이랑 보조용언을 연결시켜주는 거 무슨 어미? 보조적 연결어미라고 얘기했어. 본용언은 실질적인 뜻을 지닌 용언으로 단독으로 서술어가 될 수가 있어. 지 혼자서도 얼마든지 빵을 먹고 싶다라고 하면 먹다라는 본용언의 의미, 근데 씹다는 혼자서 쓸 수가 없는 거야. 다른 용언 뒤에 붙어서 의미를 더해주는 용언으로 2개 이상의 용언이 서술어의 역할을 하게 된다. 본용언의 어간에다가 보조적 연결어미, 보조용언의 구성으로 지니면 돼. 먹어버렸다는 완료의 의미,
넣어두다라고 하면 유지지, 유지. 그치? 상태를 유지하고 보유하는 거. 먹어볼까? 트라이의 시도. 먹게 되다에서의 피동. 먹게 했다에서의 개하다의 사동. 먹지 않다, 부정. 그리고 먹고 있다, 진행. 먹고 싶다, 희망. 보조적 연결어미가 보조용언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끄덕끄덕. 시험 정보 Q&A 한번 가보실까요? 어감과 어미에는 왜 붙임표를 쓰나요? 가볼게. 용언을 구성하는 어감과 어미는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서로 결합하여 사용되기 때문이야. 서로 결합에다가 있줄. 서술형 문제에서 어감과 어미를 쓸 때 붙임표의 유의에서 완벽한 만점을 받아가라라는 것은 여러분 다 객관식이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신다를 우리가 분석하면 알고는 있어야지. 가가 어간이니까 제 꼬리에 어미 자리에 짝대기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시는 선어말 어미니까 앞에 어간 자리, 어말 어미 자리로 양쪽에 짝대기를 뻗어 주는 거예요. 니은도 한글 시제 선어말 어미니까 앞에 어간 자리, 어말 어미 자리 양쪽으로 짝대기를 뻗어 주고 다는 어말 어미니까 앞쪽에 짝대기를 뻗어 주는 거야. 괜찮지? 시험 정보 Q&A 어미가 시험에 자주 나오나요? 네. 한국어는 어미 결합 없이 문장이 성립되지 않거든요. 그만큼 어미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미의 표현에서 주체 높임, 상대 높임에서는 엄청 중요하니 보조적 연결 어미까지 잘 봐라. 그러면 쌤이랑 좀 확인하고 가고 싶은 문제가 있는데 1단계에서는 4번, 2단계에서는 1, 2, 3번 한번 풀어봐 주세요. 이거 조금 풀고 쌤이랑 말을 좀 맞추면서 마무리를 질 테니까 한번 집중해서 봐주세요.